안녕하십니까. 기관 용선 계약 발표를 하게 된 이충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할 목차는 용선 계약의 종류, 기관 용선 계약의 정의, 기관 용선 계약의 비용 범위, 기관 용선 계약의 특징, 기관 용선 계약의 체결 과정입니다. 용선 계약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용선 계약의 종류는 항해 용선 계약, 기관 용선 계약, 선박 임대차, 나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의 개념은 1항해 또는 연속된 항해를 단위로 하여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빌려주는 운송 계약이고, 기간 용선 계약은 당장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운송 계약을 뜻합니다. 나용선 계약은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선박만 빌려주고 운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운임 결정은 항해 용선 계약은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 선복에 따라 결정하지만 기간 용선 계약과 나용선 계약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선주 역할은 항해 용선 계약과 기간 용선 계약은 동일하지만 나용선 계약은 기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용선자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항해 용선 계약과 기간 용선 계약은 동일하고 나용선 계약은 운송 행위와 선장을 임명합니다. 선주 부담 비용은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고정비 부담과 운항 비용 부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간 용선 계약은 고정비만 부담하게 되며 나용선 계약에는 상각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용선자 부담 비용은 항해 용선 계약은 용선료만 지불하게 되며 기간 용선 계약은 용선료 지불, 연료비, 항비, 하역비, 예선료, 도선료 등을 부담합니다. 나용선 계약은 상각비 외에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기간 용선 계약의 정의를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 용선 계약은 계약 시작 시점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배를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도 계약을 맺을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선박 소유자가 정하는 항해 구역의 어느 곳에서든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 제한하는 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을 적재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 용선 계약의 비용 범위는 선주는 선원 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을 운항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항해 용선 계약과 차이점이 있는데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기간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와 더불어 운항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용선 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용선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선박 소유자가 정하는 항해구역의 어느 곳에서든 선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 제한하는 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용선 계약을 체결한 선주는 협정한 선박이 인도항에서 본선을 용선자의 사목적에 충분히 알맞은 상태로 인도해야 한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 용선 계약은 항해 용선 계약과 마찬가지로 선사는 직접 선장과 선원을 임명하고 선원 급료, 윤활유, 수리비와 같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하주인 용선자는 선박의 입항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항해 용선 계약이 주로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용선인 반면 기간 용선 계약은 자기의 화물 운송보다는 전문적인 해상 운송업자로서 선박을 용선하여 이를 정기 항해 사업 또는 부정기선 항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용성계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회입니다. 화주는 필요로 하는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기 위하여 용선 중개인을 통하여 화물, 수량, 양아지, 선적 시기, 운임 등 조건에 적합한 선박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인은 화주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선박을 선사에 조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이 확정 청약입니다. 조회받은 선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제조건을 검토한 후 용선계약에 필요한 제조건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화주에게 용선계약 체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 청약입니다. 선사가 제시한 확정 청약의 제조건에 대하여 화주가 청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제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도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용선 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차에 걸친 청약과 반대 청약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선복 확정서의 송부입니다. 선사가 제시한 유효기간 내에 확정 청약을 화주가 승낙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됩니다. 이에 증빙으로 선복 확정서를 선주, 화주 및 중개인이 각각 서명하여 한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용선계약서의 체결 과정 중 마지막은 용선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선복 확정서에 의거 정식 용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용선계약은 성격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합의계약, 각 당사자가 대가적 채무를 갖기 때문에 쌍무계약, 문서의 작성이나 교부가 계약 성립 요건에 아닌 구두에 의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분류식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계약의 내용은 용선 형태 및 화물, 항로, 사용 서식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며 또한 표준 서식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간 용선 계약 표준 서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발타임과 purchase form이 있는데 발타임은 발틱 국제해운동맹이 제정하고 영국 해운회의소가 공인한 서식입니다. 다음으로 purchase form은 뉴욕 물상거래소에서 제정한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때는 계약 당사자의 명칭, 선박 표시, 화물의 명세, 적양항, 운임과 운임 지급 요건, 선내 인부인 부담 조건, not before curse, 정박 기간의 표시, 정박 기간의 개시와 종료, 채선료, 조출료, 비엘의 발행, 중개료, 유치권 조항, 공동훼손 조항, 면책 조항, 위약금 조항, 묵시적 확약 조약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간 용선 계약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